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투자클럽입니다. HLB 진양군 회장. 자, 재승인기간 보완 서류를 낸 후 FDA 판단 따라서 결정한다. 자, 머니투데이 기사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또 오후에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을 살펴봐 드리고, 주가는 이제 10% 반등세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중요한 어떤 구간, 55,000원 구간을 일단 회복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에 이제 영상 인터뷰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후에도 이제 이 부분들이 한 번 더 나왔는데요. 자, 좀 추가된 부분들과 이제 현지 사이트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 기사인데요. 진양군 회장의 재승인 기간, 그러니까 이제 리서브미션을 넣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승인 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스탠다드 리뷰가 10개월인데 저의 승인 기간은 이제 최대 6개월이다. 근데 이것도 이제 보완 서류 이제 리서브미션을 내고 난 다음에 FDA 판단에 따라서 뭐 클래스 1이냐 뭐 2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2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A부터 보완 요구 소환 CRL을 받아서 이 승인이 이제 잠정적으로 조금 이제 보류된 뭐 실패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수정 보완해서 넣어서 이제 좀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예. 진양곤 회장이 이제 머니투데이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입장을 좀 상세하게 좀 밝혔는데요. 자, 기사 내용이 예상치 못했던 CRL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뭐 특히 VLA나 이런 데서 뭐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뭐 드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CRL은 이 거절이 아니라 FDA였던 이제 포드파 골데이터 때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어프로브도 하고 CR 레터. 그러니까 CR 레터를 받으면 무한정으로 이제 수정 보완을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기간 안에서 처리를 못하면 그때 최종적으로 페일. 그 다음에 이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위드드롤 자기가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스폰서가 그럴 때도 이제 뭐 포기. 그 다음에 뭐 공청회의체인데인데요. 요런 어떤 과정이다. 그래서 승인이 잠정적으로 이제 보류되었다. 그 다음에 허가가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이제 객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양군 회장도 CRL은 거절 통보 실패 이런 게 아니라 보완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수정 보완을 해서 다시 집어넣으면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주겠다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비모 같은 경우에는 신약 승인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CR 레터에 본래 들어가는 건 아닌데 FDA가 이제 다시 이제 재실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CMC나 비모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NAI나 VAI나 OA를 받는데 비모는 이미 NAI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항서작이 와서 지난주 이 바이오 포럼에서 캄넬리주만 미비점이 이제 CR 레터에서 이 퍼실리티라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FDA가 이렇게 CR 레터를 보낼 때 사유를 상세하게 보내야 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답변이나 미팅 신청을 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CR 레터가 왔을 때 그 FDA 하는 미팅 타입이 타입 A다. 예.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에서 발건한 것은 이제 17일날 진양군 회장이 추정으로 그 엘레바에 왔던 이제 CR 레터만 가지고 두 가지 부분 비모와 CR 레터를 하기 때문에 뭐 공정이라고 이제 추측이라고 했는데 항서제약이 그게 아니라 이 퍼실리티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방규정집의 퍼실리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FDA의 어떤 답변이나 미팅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이 CMC 관련되는 부분을 실사를 하게 되면 요 비모와 마찬가지로 이 NAI나 VAI나 이제 OAI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CMC 관련되는 최종적인 EIR 요 등급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폼 483이
나왔다라는 걸 가정하면 이제 뭐 OAI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VAI 관련되는 부분에서 무엇인지 이게 이제 뭐 퍼실리티하고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나온다든지 처리를 해야 이제 EIR 등급도 나오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항서제약의 이제 FDA 지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발빠르게 나섰는데, 이게 좀 사실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했으니까 1월 달이나 2월 달에는 보통 이제 EIR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을 이제 3월 달 파이널에 대해서 HLB 입장에서 좀 확인을 했으면 충분히 조금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죠. 조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포드파 골데이트를 연장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이 부분들을 등급을 받았으면 조금 뭐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들도 볼 수 있었다, 지금의 어떤 진행 과정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평가 결과서가 오거나, 이 평가 결과서라고 하는 게 이제 EIR 보고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요구서의 CR 레터에 구체적으로 뭔지 이게 오거나, 둘 중 하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EIR이 오는 것도 보내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알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CR 레터에서 미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양사가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파악하고 이 부분을 얼마만큼 빨리 보완하고 이제 리서브미션 제출하느냐, 그리고 이후에 어떤 심사기관은 또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보완서류를 내면 보통 이제 작년에 이제 올 달에 이제 NDA 신청을 하면 바로 뭔가 리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이제 그 리뷰를 하기에 맞게끔 파일링 심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리서브미션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예, 바로 막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 보안을 지적했던 부분들을 처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CR 관련되는 부분을 완벽히 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그게 이제 2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클래스 1으로 하고요. 클래스 2는 이제 이게 자체적으로 뭐 하기보다는 자문위까지 이제 이게 가는 게 클래스 2입니다. 보통 이제 지금 작년부터 이제 리뷰하는 과정에서는 자문위 개최 요구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클래스 2로 가게 되면 자문위에 이제 이 과정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간도 이 클래스 1이 이제 2개월이고 클래스 2가 최장 6개월이니까 자문위가 엮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걸리고, 만약에 이제 보안 서류를 완벽하게 해놨으면 다시 또 FDA가요, 뭐 메일이나 연락을 또 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지금 이제 시간적인 어떤 싸움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일정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어드바이저리 회사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진양군 회장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진행되는 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뭐 중간에 이제 미팅의 결과라든지 뭐 답변서가 온다든지, 그리고 문제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서 언제 리서브미션 하는지, 리서브미션 하면 이제 이 부분들이 클래스 1, 2로 등급받는지, 그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을 지금 회사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어발레레이라고 하는 이제 요게 이제 뭐 해외에서 셀레터 관련되는 그 컨설팅이나 어드바이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통해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완전한 응답, 여기 CR레터죠. 요게 받는 게 거절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내에는 뭐 신약 실패 뭐 이런 게 아니고, 제품 출시 계획에 대해서 중대한 어떤 비즈니스의 질문을 이제 하는 것이고, 제조업체가 CR 레터를 수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건 국문을 바로 번역했는데요. FDA가 발행한 통지서이고, 신청서가 현재 지금 보낸 형식으로는 승인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하라는 거죠. 요게 이제 뭐 신약이든지 그 다음에 제네릭이든지 VLA든지 발행할 수 있고, 최종 이제 포드파 골데이 때 나갈 수도 있고, 중간 단계 어디서든 발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R레터는 제출이 부적당하고 간주된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종종 스폰서가 이러한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FDA 권장사항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이제 종종이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뭐 모든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FDA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이제 CR 레터를 받았다고 해서 신청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고 FDA가 스폰서에게 신청서를 수정해서 후속 다시 한번 이제 검토해서 승인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거고, 이게 이제 승인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면 다시 또 해와라. 이러니까 한 방에 지금 이제 잘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꼼꼼하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FDA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어떤 이제 시간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22년도까지 그 VLA라든지 NDA의 37%면 거의 뭐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뭐 두 개 중에 하나 정도가 이렇게 받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상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제 이런 CR 레터 관련되는 부분이 VLA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CR 레터에 대한 응답으로 스폰서가 다시 제출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승인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늦는다고 해서 또 이제 기대감이 있지만 또 FDA가 어떤 그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이나 자문회사들이 해외에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CR 레터 타임라인 관련되는 부분이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CR 레터 조정 일정은 FDA가 서신을 보낼 때, 그러니까 5월 16일, 17일에 포드파일 정해서 딱 보냈다는 그 기점으로 이제 1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출했을 때 이제 CR 레터를 보완했다라고 인정되면 이제 요 1, 2 등급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 이렇게 내용들 카테고리도 좀 다르고요. 클래스 2 쪽에서는 이 자문위 쪽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기간도 그래서 좀 깁니다. 뭐 재실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클래스 1으로 된다라고 하면 사소한 어떤 결함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가 사소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소하다라고 하면 이제 클래스 1으로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2개월이,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 형태로 뭐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넣었을 때는 이제 스탠다드가 10개월입니다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넣게 되면 6개월로 일단 단축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클래스 1은 2개월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에서 시간 싸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축소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8월달 이전에 리서브미션을 넣는 게 일단은 가장 90일 이내에 넣는 게 보통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0.6일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연봉이 지금 5월달에 연봉만 지금 거의 2주 넘게 나왔다가 지금 일단 양봉 보였고요.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5월달에 흐름이 좋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거래는 3,597주. 그 다음에 이제 순보유 잔고가 339만 9천. 그러니까 5월 23일 기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기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그 대차거래 체결이 지금 상한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말은, 자, 이런 어떤 이제 체결 쪽의 대차거래가 많아진다는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또 수급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 뭐 이 차트상으로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뭐 5만원권, 6만원권의 어떤 파동이 이제 이 가격들이 방향성을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인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플랫형을 가는 어떤 모습인데, 오늘 거래가 늘면서 일단은 지금 양봉을 내면서 10%, 그럼 기준봉이 이제 나름 나온 거거든요. 그 가격은 이제 55,000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일단 넘어서 몸통 기준으로 거래량은 뭐 지난주보다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 양봉에서 일단 거래가 느렸고, 시간에도 이제 한 600원 정도 1% 올라가면서 56,800원대, 그러니까 55,000원대가 이제 지지선으로 만들어지는 가격이 이제
이제 지난주에서 이번주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봉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이제 흐름을 이제 이번주 다음주가 중요하다는 게 FDA에다가 뭐 미팅 신청이라든지 뭐 이메일을 보냈다든지 EI라든지 이 부분들이 요 구간 안에 들어올 어떤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스코에서 그 리보세린과 캄네주맙의 파이널 이제 OS값 연장이 얼마만큼 이제 그 키오피니니들한테 현지 분위기가 반향을 좀 일으키느냐. 1.7개월의 가남의 이제 OS값 연장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난주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쳤는데 이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한가와 첫 번째 한가 사이의 갭을 메꿀 수 있느냐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주가 차트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래량은 제가 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흐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오늘의 어떤 캔들을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결국 55,000원대 지지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버텨주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내느냐. 예,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라피틱스 중심의 흐름이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반등의 어떤 순환매가 오늘은 HLB 그다음에 뭐 제약 뭐 글로벌 생명과 같이 일단 옮겨왔던 게 일단 이틀 동안에는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깨지지 않으면서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지 여부가 지금 이제 중기 라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좀 더 이제 분전해야 일봉에서 어떤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가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좀 살펴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어떤 이제 뭐 구간 드리기만큼 또 장중에 또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